네, 무역 전시론 제 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국내외 전시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전 시간에 그 전시회를 만드는 어떤 구성 요소가 뭐냐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때 공급하는 사람들이 전시회라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게 전시장과 주최자 전시 지원 서비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참가 업체와 참가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전시회의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어떤 시설물이라고 한다면 이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왜냐, 아무리 주최자가 좋은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해도 뭐 전시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전시장이 없더라도 뭐 체육관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대학교 운동장이나 뭐 공공기관의 회의장 같은 데를 빌린다든지 또는 호텔의 볼룸을 빌려서 이렇게 전시회를 개최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일반적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호텔 볼룸이라는 것은 그런 큰 무거운 그런 뭐 장비를 들여놓고 거기서 전시회를 하고 그런 공간은 아니죠. 가볍게 이렇게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는 되지만은 본격적인 어떤 전문적인 전시장이 없이는 그런 무역 전시를 원활하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전시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전시장이라고도 하고 전시 컨벤션 센터라는 말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전시회라는 일반적인 전시회만 이 전시장에서 개최하는 게 아니고 회의도 많이 개최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올림픽이 열린다든지 아니면 뭐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나 큰 어떤 국제적인 회의가, 대규모 회의가 개최되면 대부분 이 전시장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몇천 명, 몇만 명의 사람들이 이게 와서 한꺼번에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또 상담을 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죠. 특히 전시장에는 이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주차 공간이 요즘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이 전시장을 한번 보세요. 이런 전시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이런에서 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하루에 전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차를 적어도 10,000대, 20,000대를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여기는 주차가 안 됩니다라고 전부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충분한 주차장, 그리고 충분한 어떤 이 교통편, 대중교통편 이런 게 다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시장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부대적인 그런 인프라가 동시에 다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시장이란 한 건물에서 전시회 및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장소로서 연회, 식음료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갖춘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시회 그 자체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서 뭐 회의하다 보면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시회라든지 국제회의라든지 어떤 이벤트 행사라든지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전시장이다. 그래서 전시장에서는 전시장에서 전시회가 개최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국내의 산업과 문화 교류의 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한번 보죠. 전시 컨벤션 센터의 역할은 전시회나 국제회의를 하게 한다. 지역 시민을 위한 문화활동의 중심 역할을 한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전시장이 어떤 지역에 서울, 한국 같으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여러 큰 도시에, 대도시에 이런 전시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시장이 평소에는 이제 이렇게 전시회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겨울철에 이렇게 비수기일 때 이럴 때는 시민들이 거기서 이런 것도 있어요. 전시장에서 예식
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그런 공간이 된다. 그리고 전시장이 있음으로써 이미지를 높이는 그런 매체 역할을 수행한다. 전시 컨벤션 센터의 기능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능을 갖는다. 산업 구조를 개선해 준다. 지역의 국제화 및 국제적 위상 확립에 기여한다. 관광객 유치로 이익이 지역 경제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시장의 특징을 좀 보죠. 전시장의 특징. 일반적으로 지방 공기업 형태를 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전시장은 지을 때 이렇게 아주 방대한 몇만 스퀘어 미터의 그런 면적에 또 몇만 스퀘어 미터 규모의 그 실내 전시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이런 대도시 지역에 그 넓은 땅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건물을 짓고 하는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전시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오는 도로도 지어야 되고 전력도 들어와야 되고 수많은 그런 인프라를 까는데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회사가 물론 아주 대기업이 이걸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대기업이 한다 해도 이 전시장은 그렇게 돈을 버는 그런 시설이 아니에요. 예? 전시장 자체에서는. 그래서 전시장은 대기업, 사기업이, 사적인 기업이 이걸 건설하기보다는 공공이 짓는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짓게 된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을 공사를 끝나고 나면 이 전시 컨벤션 센터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형태로 보통 건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전시 면적을 전시 주최자들한테 빌려주기도 하고 또 식당도 운영해서 거기서 또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과 민간이 혼합된 성격의 그런 형태를 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건립을 한다.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준공공재다. 왜냐하면 투자 대비 수익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익 사업을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역 주민이나 기업들을 위해 중소기업 특히 기업들을 위해서 그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준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전시장의 특징인데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도 교수가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래는 신문 기사인데요. 이게 2025년이 되면 한국의 전시장 면적이 50만 평방미터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1주차에 마이스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중앙정부나 또 지방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런 마이스 산업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시장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돈을 투입해서 국내 지금 한국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도시의 전시장을 이미 지었고 또 짓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아마 지금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늘어난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전시장의 구비 요건 그랬습니다. 전시장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죠?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전시장 지금 먼저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전시장 안에서 위에 불 켜진 거 보니까 이게 실내 전시장이거든요. 실내 전시장에서 이런 이제 중장비, 건설 중장비를 지금 여기 전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건설 중장비는 하나가 아마 10톤, 20톤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것일 겁니다. 근데 이게 한두 대도 아니고 여러 개의 중장비, 건설 중장비가 이 실내 전시장에 안에 들어온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높이가 높아야 되겠죠. 천장이 높아야 되고
그리고 또 바닥에 하중이 굉장히 무거운 그걸 견딜 수 있는 정도로 바닥이 견고해야 되는, 이게 우선 높이가 층고라고, 층고 높이가 높아야 되고 또 바닥이 굉장히 단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 바닥 하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시장의 시설 요건은 적정한 우선 건축 구조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무거운 중량물을 전시하려면 바닥 하중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장대물 설치 높이,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이 건설 중장비 이렇게 들어올리면 뭐 10m 막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 전시장은 천장 높이가 15m고 바닥 하중이 평방미터당 5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만이 이런 여러 가지 전시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고도화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원 유틸리티. 전시장 바닥에, 바닥 피트 내에 다양한 지원 시설 설비가 설치돼야 한다. 그렇죠. 이 바닥 내에 뭐 전기, 통신, 스팀, 가스 등등등 이게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서 이 포크레인을 움직이는데 어떤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기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니면 이걸로 해서 어떤 제어를 하기 위해서 통신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걸 뭐 전부 전기선을 끊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이미 이런 유틸리티들이 이미 설치가, 전시장을 지을 때 그렇게 다 짓는 거죠. 그리고 통신망, 와이파이나 랜망이 설치돼야 한다. 네, 이 안에 전시장 안에 보면은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한꺼번에 거기서 상담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와이파이 망을 통해서 손쉽게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야 된다. 통신망을 갖춰야 된다. 안전시설을 갖춰야 된다. 친환경 시설. 네, 요즘은 이제 에너지 전략형. 왜냐하면 여기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뭐 몇백 개, 몇천 개 그 부스를 가지고 거기에 또 굉장히 밝은 막 스포트라이트를 비치거든요. 그러면은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전시장에서 쓰는 그 전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 시설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주차 시설. 아까 얘기했습니다. 네, 주차를 많이, 여기 오시는 분들도 차를 많이 가지고 오시지만 전시하는 회사들도 거기에 뭐 트럭에 막 물건을 싣고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 시설이 넉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인프라입니다. 대중교통망이란 도로, 항만, 철도, 해상 운송, 통신, 창고, 통관 등이 있어야 되고, 숙박시설, 음식료, 쇼핑 또는 주변 관광, 이런 것들이 좀 갖춰줘야 되겠다는 것이죠. 전시장의 동선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동선 움직이는 선이죠. 전시장은 신속하고 명확한 이동 체계와 내부 동선도 짧고 명확하게 설치. 무슨 말이냐면 전시장에 이제 전시장이 있으면 사람들이 전시장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차도 막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자칫하면은 전시회가 열리는 동안에 자동차가 뭐 들어온다든지 하면 자칫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공간이 서로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거기에 방문하러 온 참관객들, 비지터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은 어떻게 해서 어디로 해서 어떻게 파킹을 하고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래 차량 동선이죠. 화물 차량 동선. 이건 뭐냐면 화물을 싣고 오기 위해서 전시에 개최하려면 뭐 여러 가지 전시품들을 막 싣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또 뭐 케이터링이라고 얘기 그랬는데 식당에서 이제 식자재를 막 가지고, 그건 뭐 전시에 개최되는 중간에도 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화물 같은 경우는 그 전시 부스를 지을 때는 막 가득 자재를 싣고 큰 트럭들이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동선이 잘못되게 되면 자칫 교통사고가 날 수도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전시장 내에 어떤 사람과 차량의 동선을 아주 굉장히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설계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인근 지역 개발과의 연계성. 네, 그렇죠. 인근 지역에 하업벌판에
그 있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죠.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거리 내에 식당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전시장의 공급은 어떻습니까? 네. 2000년대 이후에 그 한국, 중국을 비롯해서 이런 또 여러 나라들이 전시장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국도 전시 컨벤션 산업을 이제 육성을 하려고 하면서 전시장을 많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전시회를 개최하려는 전시 주최자가 전시장을 선정할 때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게 써져 있어요. 전시의 규모가 얼마냐, 전시품이 어떤 전시품이냐, 전시의 성격은 뭐냐, 이 전시장이 적합하냐, 소요 비용은 얼마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가지고 전시 주최자가 전시장을 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전시하는데 며칠간 우리가 쓰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국내 전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전시장입니다. 전시 시설의 총 면적은 27만 5천 평방미터고요. 그리고 회의 시설도 7만 2천 평방미터 정도가 있네요. 근데 여기 보세요. 주차 시설이 우리나라 전체 주차량도 19,000대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킨텍스도 주차 면적이 3,881대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머지 보면 부산이 좀 이제 부산하고 코엑스 정도가 이제 주차 시설이 돼 있고 나머지는 주차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물론 여기 이제 그 킨텍스와 코엑스 그리고 부산에 백스코 정도만 이게 좀 크고 나머지는 이제 좀 중규모의 전시장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뒤에서 보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전시장의 전시 면적이 유럽의 전시장 1개 정도 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전시장의 현황이 상당히 좀 전시 시설이 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좀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국의 전시장 소재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쪽이 뭐죠? 고양시에 있죠. 일산에 킨텍스가 있고요. 우리나라 최대의 전시장입니다. 인천의 송도 컨벤시아,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 제주도 백스코, 부산 백스코, 그리고 하이코, 세텍, 이게 서울에 있는 거죠. 서울에 코엑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전국 각지에 크고 작은 전시장들이 지금 건립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뒤에서 보겠지만은 유럽의 그런 큰 대도시에 있는 전시장에 비하면 굉장히 규모가 작은 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즉 서울 인근에 있는 전시장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는데요. 킨텍스 여기 고양시 일산에 있습니다. 네, 있고 우리나라 최대 전시장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코엑스가 있는데 코엑스는 이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고요. 그리고 세텍 그리고 AT 센터의 전시장 이게 지금 서울의 요지에 도심 지역에 있는 그런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송도에 있는 송도 컨벤시아 이런 전시장들이 한국 수도권의 전시장들이 포진하고 있고요. 지금 킨텍스 여러분들 보고 있는데 킨텍스가 우리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전시장입니다. 근데 외국인 학생들은 대한민국 최대의 전시장은 뭐냐 그러면은 잘 답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한국 학생들은 알겠지만 외국인 학생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전시장은 킨텍스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엑스가 되겠습니다. 코엑스 홈페이지를 교수가 캡처해 온 겁니다만은 코엑스는 우리나라 최초의 무역 전시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할 수가 있어요. 앞에 1주차에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전시장이
그 전시장다운 전시장이 생긴 것은 1970년대 후반이에요. 그리고 80년대 초에 최초로 국제무역 박람회를 개최하게 됐고 그 자리에 이러한 이제 전시장을 짓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본격적인 전시장을 지었던 것이 바로 이 코엑스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코엑스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기 바랍니다.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전시장 안내 해가지고 이렇게 도면이 나와요. 이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를 주최할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전시장의 그 레이아웃 디자인을 미리 입수해가지고 어떻게 기업들을 배치하고 어떻게 전시회를 개최할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그냥 그 전시장 도면을 제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전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유럽에 있는 몇몇 그 대규모로 큰 전시장을 몇 가지 예로 들었는데요. 여기서 독일은 뺐습니다. 독일은 이 뒤에 다시 볼게요. 영국은 영국 중부에 있는 버밍햄시에 있는 NEC가 있고요. 파리는 노르드빌 밴드, 그 다음에 스페인에는 삐라 바르셀로나, 이태리에는 피에라 밀라노, 그리고 모스크바에는 크로커스 엑스포. 물론 뭐 모스크바에 또 다른 전시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크로커스 엑스포가 가장 큰 러시아의 전시장들이 되겠습니다. 네. 독일 지역 전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왜 독일 지역은 따로 뺐냐면, 독일 지역은 웬만큼 큰 도시에는 그 굉장히 큰 전시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전시회 자체가 독일의 주요 도시들의 큰 그런 그 경제적인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다 해도 그 과언이 아닙니다. 역시 독일에서 가장 큰 전시장은 하노바시에 있는 하노바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아마 면적상으로 단일 전시장으로서는 세계 최대의 전시장이죠. 네. 그리고 함부르크, 베를린, 뉘렌베르크, 뮌헨, 프랑크푸르트, 쾰른, 디셀도르프, 이런 좀 큰 도시에는 다 상당히 큰 규모의 전시장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세계 최대의 하노바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하노버 페어그라운드라고 하는데, 하노바 도시 중심부에서 약간 남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완전히 전시장만 있습니다. 그 주변에 거의 다른 어떤 시설물이 없는데, 한번 보세요. 그 전시장이 이제 전시장 구역이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거기에 그 기차역이, 여러분들 고속열차 2채 아십니까? 2채 정거장이 바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시회가 열릴 때는 기차가 여기서 정차합니다. 그래서 안으로 그냥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되어 있는, 전시장이 얼마나 크면 그 옆에 고속철도 정거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전시장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걸어 다닐 수가. 그래서 그 경내에서 사람들을 태우고 가기 위해서 이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셔틀버스가 한 두 가지 방향으로 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저 먼데 있는 홀에 전부 데려다주는, 그 정도로 규모가 크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차가 뭐 39,000대의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 이 전시장 주변에도 뭐 기지만은 상당히 떨어진 데까지, 그러니까 전시회가 많이 개최되면은 상당히 떨어져서 그 셔틀버스를 타고 와야 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주차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이 하노바 전시장의 규모가 가히 얼마나 되는지를 좀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영국 버밍엄의 NEC입니다. 내셔널 엑시비션 센터를 교수가 그 구글에서 항공 지도로 본 거예요. 그 버밍엄은 중국 잉글랜드의 그 한 복판에 있는, 중앙에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역시나 여기는 놀랍게도 공항도 아예 옆에 있어요. 공항이 그 옆에 있고, 뭐 기차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주변에 또 수만 대, 16,500대나 되는 많은 차량을 이렇게 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주변에 또 많은 호텔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시회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 전시장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중국 상하이 NECC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중국 상하이의 홍차오 구역에 있어요. 홍차오. 그런데 이 전시장은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홍차오 공항이거든요. 공항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아름다운 네잎 클로바와 같은 형태로 전시장이 지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전시장 바로 옆에 고속도로가 지금 지나가고요. 그리고 지하철도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는 사통팔달 뭘 이동하든지 간에 하여튼 대중교통을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또 항공 비행기를 이용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전시장에 쉽게 올 수 있게 하는 인프라를 구성해 놓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도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만 이 전시장과 호텔 주변에 수많은 그런 공항 주변에 수많은 호텔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전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시 공간 기획 및 설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